역으로 생각하면 하락했기 때문에 저평가된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만큼 아직 반등을 많이 못한 거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가 일대가 지금 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지들은 향후에 매도할 때 조금 더 빠르게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고민을 도와드리는 강남 여유주입니다. 이번 사연은요, 1억 5천만 원 정도 가지신 분들이 첫 집을 마련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시면 좋을지 솔루션을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중반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총 자산은 1억 5천만 원 정도이고 생애 최초 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6억 미만 20평대 아파트를 생각 중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월 수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고요. 일반 직장인인 예비 남편 월급은 23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각각 180만 원씩 모으고 있고 대출 이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혼하고 3년 내에 아이 계획이 있는데 프리랜서라 혹시라도 임신, 출산 등으로 일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1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곳은 중랑구 상봉 LG 쌍용 13단지입니다. 서울치고는 매매가가 낮기도 하고 구축이지만 전반적인 거주 환경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단지 내 매물 6곳 이상 임장을 다녀보니 당장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 세팅을 한다면 입주는 2년 뒤에나 가능하겠지만 2억 정도로 갭 투자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고민 중인 방안은 LG 쌍용 13단지 매매 후 바로 실거주하거나 더 괜찮은 서울 아파트를 매매해 전세를 세팅해두고 친정인 일산 근처에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후 아이가 크면 서울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아예 시드를 더 모아서 다른 지역까지 시야를 넓혀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한 단지를 중랑구에서 고르셨고요. 이 단지 외에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연자님이 고른 단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중랑구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중랑구 같은 경우는 서울 전체 25개구 중에서도 가장 좀 평당가가 낮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사연자님이 이쪽을 고르신 이유는 출퇴근이 하남이랑 중구 쪽으로 하시는데요. 그 중간 거리에서 내 가격에 맞는 실거주하는 것까지 생각하셨기 때문에 6억 원 이하에서 고를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근처에서 전세를 거주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가깝고 현재 위치에서 좀 편하게 고를 수 있는 단지 중에 고르신 것 같아요. 고르신 단지는 경의중앙선 망우역 뒤쪽에 있는 단지 중에 하나를 고르셨습니다. 초등학교가 조금 거리는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끼고 있는 곳이어서 학교 가기에는 편리한 곳이고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들도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근방에서 거주하기에는 편리하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호재 같은 거는 따로 없는 아파트예요. 여기가 지금 30년차 아파트인데요. 최고 층수가 낮은 곳은 7층, 높은 곳은 15층 정도 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249% 진행 중인 곳이어서 재건축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아파트인데요. 딱히 지금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나 그런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재로 들어가기에는 좀 아쉬운 단지이고요. 27평 기준으로 해서 중층 정도가 5억 8천, 한 6억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21년도에 7억 원대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하락장 이후에 바닥 가격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크게 상승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전세 가격이나 서울 분위기를 봤을 때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로 보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들만큼 가격이 오르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하락했기 때문에 저평가된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만큼 아직 반등을 많이 못한 거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30년 된 구축이고 딱히 지금 호재가 크게 없다는 점 때문에 이 단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랑구 상봉 일대 같은 경우는 맞은편에 상업지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개발도 한창 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호재까지 바라보고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투자하시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랑구 말고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또 궁금하실 텐데요. 동대문구와 위쪽에 있는 노원구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은편이 이제 동대문구 쪽이고요. 여기가 일대가 지금 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도 들어오고 있는 이 일대도 지금 8억 원대로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도 같이 보시고요. 또 위쪽으로는 노원구, 장이동과 월계동이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8억 원대로 또 갈 수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단지들은 갭 투자로 투자하고 나서 향후에 매도할 때 조금 더 빠르게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자체가 지금 중랑구보다는 동대문구 라인이 훨씬 더 수요가 많은 편이거든요. 중구와도 더 가까운, 사대문과도 더 가까운 입지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지만 앞쪽으로 넘어와서 좀 동대문구 쪽을 먼저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사연자님이 지금 디딤돌 전세 대출도 이용을 하고 있고 아직 결혼까지 한 1년 정도 남으셨거든요.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의 만기가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급하게 집을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현재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분은 디딤돌 대출로 전세 대출을 받으시고 한 분은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 한 분 명의로 집을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에 제 스터디 수강생분이 매수를 한 곳인데요. 1억 5천만 원 정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게 아니라 1억 5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해놓으시고 향후 2년 뒤에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투자를 해놓으신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는 7억 원에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한 다음에 전세를 놓고 실제 투자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현재 호가가 8억 5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 수리된 물건이어서 8억 5천 정도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1억 5천으로 투자한 갭투자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사연자님이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2년 정도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2년 뒤에 3억 원이 자산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3억 원을 가지고 다시 실거주할 아파트를 고르셔도 되고 또 3억 원으로 다시 불릴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거주도 생각하고 투자 목적도 생각하고 또 거주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고를 수 있는 게 한정적이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6억 원대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를 수 있는 지역이 또 한정되어 있고 서울 내에서 가장 가격이 또 낮은 군에 속하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늦게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적을 때는 오히려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6억 원에 매수를 했고요. 6억 원에 전세 4억을 맞추고 이후에 대출을 1억 원 정도 받아서 실투자금 1억 원으로 매수를 계획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려고 하면 한 2억 원 정도 필요한데요. 지금 사연자님은 1억 5천만 원만 가지고 있고 지금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세를 놓고 그 뒤에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을 해서 대출을 추가로 받으신다고 하면 이런 단지들도 사연자님이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곳은 나중에 내가 거주도 해도 되고 서울에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 2년 정도 전세를 놨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목적으로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호가가 저층을 제외하고는 6억 8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1억 원 이상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할 수 있는 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과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많아야 한 2억 원 정도 받으시면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것 같거든요. 서울에서 본다고 하면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아파트를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 뉴타운 쪽에서 고른다고 봤을 때 두산 이브 같은 경우를 매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5평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8억 8천이고 전세가가 5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갭이 지금 3억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1억 5천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고 한 2억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생애 최초 대출 후순위로 2억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내 자금 1억 5천만 원 가지고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또 취득록세나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하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8억 원대도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번 솔루션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1억 5천만 원 가지고 6억 원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권까지 갭 투자를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도 같이 살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1억 5천만 원으로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세와 대출까지 활용을 해서 같이 매수를 해두는 전략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자님께서 향후에 아이를 낳고 나면 친정에 있는 일산 쪽으로 거주하는 것도 고민을 하셨어요. 일산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보다는 갭 투자로 접근 가능한 아파트를 먼저 사두시고 일산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친정 근처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걸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을 전세나 월세 거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일산 같은 경우는 살기가 너무 편한데 반해서 전세나 월세 가격이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 사연에서 아예 시드를 더 모아서 다른 지역까지 시야를 넓혀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나중에 또 매수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계속 내 집 마련이 더 늦어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갭 투자로 좀 투자해 놓으면 좋을 시점이기 때문에 갭 투자를 투자해 놓으시고 2년 이후에 그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갈아타기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이번 사연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신혼부부로 결혼을 해서 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서울이 워낙 아파트 가격이 높다 보니까 6억 원 정도로 20평 미만의 소형 아파트를 찾는 것부터 출발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을 공부를 하고 또 임장을 다녀보고 하면은요. 6억대 이하 20평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가격대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첫 집이어서 또 처음 투자를 하는 거여서 갭 투자를 하거나 6억 원 이상 아파트 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거를 깨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2년 뒤에 4년 뒤에 오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급하게 매수를 결정하기보다는 한 번 더 월세 거주하거나 전세 거주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이 방법대로 다른 단지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좋은 단지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강남 여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